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세워질 성 김대건 신부 석상을 제작하는 한진섭 요셉씨를 만났습니다.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사용이 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 현황과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이 벌금으로 쓰이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되는데 매장 간 교차 반납이 되지 않아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의 본산이자 교황이 머무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성 김대건 신부 석상이 세워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바티칸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석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석상 제작자로 선정된 조각가 한진섭 요셉 씨를 만났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앞으로 1년여 뒤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영대를 두르고는 갓을 쓴 채 지그시 두 팔을 벌린 김대건 신부의 석상이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 벽감에 설치되는 겁니다. 석상은 세계 최고의 대리석 원산지인 이탈리아 카라라 지역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조각가협회 명예이사장인 한진섭 씨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립될 때부터 빈자리의 주인공은 김대건 신부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00~600년이 지나면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 상이 모셔지기 위해서 그 자리가 비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신부님이 거기에 모셔지는 것은 이미 다 그 베드로 성당을 베드로 대성전을 지으면서 계획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 석상 제작은 무엇보다 바티칸이 석상을 들여놓은 그동안의 원칙을 깬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의 창시자들만 거기에 있는 곳인데,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 상이 거기 세워지면서 그 룰이 깨진 거예요. 이것도 그 추경님이 말씀하신 이건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만 거기에 정한 건데 이거는 뭐가 좀 변화가 생겼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다. 김대건 신부상이 세워질 곳은 성 베드로 대성당 우측 외벽 벽감입니다. 벽감이 있는 곳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화, 천지창조를 감상하고 나온 뒤 지붕인 쿠폴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 베드로 대성당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김대건 신부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 씨는 다음 달 이탈리아 현지로 가서 대리석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리석을 고른 다음엔 온화하면서도 담대한 젊은이, 특히 깊은 신심과 백성을 사랑한 김대건 신부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성당과 성지, 프랑스 대통령궁, 국내외 기업, 공공장소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한진섭 씨. 한 씨는 그동안의 작품 활동이 김대건 신부상 제작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잘 못할까봐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구나 하는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CPBC 이힘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서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키오스크 사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키오스크로 인한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사무실 밀집 지역. 이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황아무개 씨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쁩니다. 주문과 계산은 키오스크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되니까 알바생들 없이도 키오스크가 사람 한 명목을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커피숍 인근의 한 분식점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2018년부터 키오스크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키오스크의 시장 규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향후 100조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숙박업과 음식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키오스크 때문입니다. 키오스크 도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 숙박, 요식업 및 주점업입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돼도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키오스크 사용료가 인건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보다 조금 더 더뎌요. 주문 받는 게. 전문가들은 키오스크와 무인화, 자동화 도입으로 잃는 일자리 문제에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역 일자리로 흡수하든지 계속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면서 다이나믹이 나오는 거지. 계속 식당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나 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다 보면은 지금 현재 100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래서 30-40명 그렇게 전환된다 그러면 나머지 30-40명은 다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게끔 혹은 전환하도록 선택하고 하거나 하는 이제 교육훈련, 재교육훈련을 받아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상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 업무 숙련을 해서 그 업종 내 다른 일자리로. CPBC 김현정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5년 연속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1991년부터 시작돼 시행된 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공공기관마저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위 소관기관 38개 가운데 28개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국회 복지위 소관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33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5억 3천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억 원, 보건복지부가 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습니다. 국민의 열세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시행되지 않는 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최현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위 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위 기관들은 반성하고 실행 가능한 장애인 의무 고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당초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돼 정부의 시행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죠. 여기에다 시범 지역에서의 성과 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앞에 만여 개의 일회용컵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퍼포먼스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고 지난달엔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성과를 평가한 후 2024년에 다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일회용권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경에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 개정 후 2년이 지났는데 또 전면 시행을 미룬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란 비판도 들립니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행 초기엔 매장 간 교차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주와 세종 내에 매장이 한 곳만 있는 브랜드가 각각 37%, 23%에 달하는 상황. 보증금을 반납하려면 음료를 샀던 브랜드의 매장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초기인 만큼 다른 매장의 겁도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매장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교차 반납 시행은 각 프랜차이즈의 참여도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제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교차 반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동일 매장 반납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컵 반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교차 반납이 원칙이라면 선도지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가 한국외국어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CPBC와 한국외대는 학생 인턴십과 직원 외국어 교육을 협력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조정래 신부는 어제 한국외대에서 학교법인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박정훈 총장과 학생 인턴십과 직원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CPBC는 한국외대 학생들의 본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외대는 CPBC 임직원의 외국어 공부를 통한 자기개발 지원에 협력하게 됩니다. 한국외대 박정훈 총장은 최저임금 향상 등으로 학생들의 인턴십 제공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CPBC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CPBC 임직원이 외대에서 공부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CPBC 역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뇌사에 빠진 29세 이진주 엘리사벳 씨가 인체 조직 기증과 안구 기증을 통해 100여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며칠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나눈 이 씨와 유족의 숭고한 결정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씨의 안식을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